안녕하세요. 선한 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제 상승 구간에서 이제 연말에 잠깐 쉬어가는 것 빼고는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횡보 구간 사이에서 이제 33,000 중반대 쪽으로 살짝 올라오면서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5%에서 5.25% 사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제 첫 번째 FOMC가 이제 1월 말에서 2월에 있죠. 정확하게 금리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2월 달에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첫날 이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0.25%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지금. 0.25. 그래서 0.25% 인상한다. 요 가능성 충분하다. 근데 이게 되려면 또 뭐가 돼야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에도 좀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0.5%를 한 번에 인상한다? 이번에도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죠? 5%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베이비 스텝 한 번밖에 안 남아요. 그럼 3월 달에도 올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6월 달까지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 생각하시고 3월 달에 만약에 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있는 정확하게 2월 초에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은 만약에 0.5%가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0.25가 된다라고 하면은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그리고 고민하다가 6월에 올릴지 말지 정도만 결정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악재는 아니고 대신 이제 5%대의 금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5%대까지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데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 현상이 길게 장기화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려감만 갖기보다는 또 반대로 미국이야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나스닥이 약한 것만 봐도 기술주 쪽이 좀 약했었는데 이런 쪽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고 중국이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죠.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계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또 양회 때 펼치겠죠. 그럼 봄부터 해가지고 이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많은 이제 주식들이 또 움직이면서 또 이제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이제 글로벌 무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침체가 길지 않고 빠르게 회복이 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도 없다. 양쪽을 열어놓고 보시면서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용지표. 고용지표를 1차적으로 보시고 미국의 고용지표,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가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정도까지가 볼 수 있는데, 신규 주택, 기존 주택이 따로 나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세 번째까지 안 가도 고용하고 소매 판매만 보시더라도 미국이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인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 부분도 갈릴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래대금이 감소한 상태에서 밀리는 거는 이거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고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밀리는 거고, 거래대금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사실 신뢰를 얻지 못한다. 회복되는 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점 찍고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3일날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때도 이제 아래꼬리 이렇게 길게 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변형세배령 같은 게 나왔죠. 그리고 2300포인트 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제일 좋은 돌파가 나왔죠. 갭으로 넘어서 양봉까지 세워주는 건 아주 좋은 시그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보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밀렸다가 올라온 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오히려 제가 트랩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트랩을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반등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리고 수급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동안 뭐 6조 원대에 이제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6조 원 조금 줄였다가 뭐 6조 원 조금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은 거의 홀딩하고 6조 원은 홀딩하고 선물만 가지고 사고 팔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7조 원대까지도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코스피가 10월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7조 2,900 거의 7조 3천억 원을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은 최근에 원래 매도 우위였는데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기관 또한 최근에 매도했던 부분을 매수로 돌리면서 뭐 6천억 정도. 뭐 이건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매수 우위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럼 누가 팔았어요? 개인 투자분들만 최근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물량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털어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뭐 다 수익 청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손절을 하고 에이 주식 못 해먹겠다고 탈탈 털고 있는데 그 물량을 싹 받아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지수 저점 만들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자, 새해 들어서만 볼게요. 개인 투자분들이 새해 들어서 뺏긴 물량만 2조가 넘습니다. 벌써 2조가 넘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말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물량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물량은 새해가 되면 다시 매수를 하죠. 근데 반대가 돼 있습니다. 반대가 돼 있어요. 그죠? 새해가 됐는데도 더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 개인 투자분들이 정확하게는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코스피 이렇게 보면 나와 있듯이 어떤 종목이 제일 뭐 문제가 되어 있으냐? SK 하이닉스. 자, 보세요. 지수가 밀릴 때 같이 이렇게 밀어놓고 1월 3일 저점이었죠. 아래 꼬리 똑같이 달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SK 하이닉스 벌써 거의 20%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당한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은. 자, 보시면은 작년 11월 14일 지수 고점이 11월 중순인데 이 고점 주간부터 해가지고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타이거 MSCI 빼고는 가장 많은 매수 금액을 올리고 있죠. 하이닉스만 3천억 넘게 매수했어요. 하이닉스만 3천억 넘게 매수했다.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만 2천원 넘게 매수. 그럼 뭐예요? 하이닉스 작년에는 조금 매수해놓고 있다가 적극적인 매수나 조금 매수해놓고 있다가 올해 하이닉스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관이 이렇게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네이버,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종목들, 기아차 이런 종목들 매매하고 있고 LG전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주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지수를 좀 보면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하이닉스, 과도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 뭐 중순하순에도 2, 3년 놓고 보면은 롱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아가면은 결국 이거는 10만원 아래 쓸 종목은 아니고 저는 13만원도 넘어가야 정상이라고 봐요. 이 종목이 저는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뭐 나중에 되면은 2, 3년 지나면은 뭐 15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봐요. 그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근데 적어도 13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만 원은 이건 장난질 치는 거고 10만 원 아래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대안주들 매매하다가 하이닉스로 다시 돌아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수익을 청산하고 올해 다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1분기에는 하이닉스를 중심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도 뭐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네이버, 네카오는 뭐 마찬가지죠. 둘 다 많이 밀려 있으니까 아유 그래 작년에 성장주 고생했으니까 2023년에 조금은 들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가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기는 MLC 쪽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동생 같은 격인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죠.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기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비가 위축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기가 올라온다? 소비를 그렇게까지 위축되게끔 보지 않는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삼성전기 올라오는 거 체크하시고요. 현대차, 기아
이거는 뭐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유럽 차들, 뭐 미국 차들, 유럽에서 판매량 보면 다 감소했는데 현대차, 기아차만 뭐 20%대 판매량 성장률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뭐 때문에 밀렸어요? IRA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다? 오히려 21만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서 IRA 때문에 내려온다? 물론 피해는 보죠. 그런데 적어도 IRA법이 3년 유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년 유예라고 하면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완공이 되는 게 2025년이에요. 그러면은 3년 미루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미국에서. 아이오닉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혜택을 못 받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3년 뒤면 생산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역사상 뭐 최대 저평가되는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심리적인 구간이고 거래대금이 감소해서 밀린 구간이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현대기아차가 더 억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이닉스는 잠깐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뭐 적자 전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거기다 환율까지도 올라가면서 또 수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매수 찬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LG전자나 LG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은 이제 MC 사업부, 모바일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과거부터 계속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었던 사업부를 좀 접고 전장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하면서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안 좋으면서 내려와 있고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쏠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애플카 이슈가 계속 엮일 수가 있죠.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애플카에서 뭐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배터리 세계 최고고,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협상이 필요한 거고, 배터리 들어가야죠. 전장 부품 들어가야 되죠. 전장 부품 들어가야죠. LG전자에서 워낙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LG 마그나가 또 애플이랑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애플 부품을 생산할 얘기가 나오고 있죠. OLED 세계 최고죠. 전장용 OLED.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카메라 이미 아이폰에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LG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애플하고 이제 뭐 계약을 맺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부분별로도 괜찮겠지만 전체가 맺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LG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빠져 있다면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움직임이 날렵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지금 32,000원부터 올라왔는데 그럼 2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알 거예요. 32,000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32,500원이라고 쳐도 이게 65,000원 구간이 이제 2배가 되는데 67,000원이니까 2배가 넘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과도하게 밀렸었고 바운딩이 강하다는 거. 6만원 구간 위쪽에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이 구간 역시나 회복되는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75,000원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수급이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쪽은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 진짜로 수혜를 보는 거는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제한적인 부분밖에 이제 지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주가 나가려면은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이 제일 만만하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두바이 얘기가 나왔고 뭐 히림 일경 뭐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대부분 진출하게 될 거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뭐 이런 쪽, 그리고 저는 이런 건설사들 당연히 좋고, 그런데 이 플랜트나 뭐 이런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 뭐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이제 보시면서 대형주 쪽은 이렇게 풀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올해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원 쪽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올해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월 들어서 에코프로 BM 쪽에 가장 많은 수급 대주전자재료 보시면은 관련 쪽이 많죠. 대주전자재료, 첨가제, 그리고 에코프로의 양극재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심텍이라던가 반도체 쪽 다 뭐 당연히 심텍, 원익 IPS, 뭐 PSK 이런 건 다 반도체죠. 그리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원래 소재 같은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테스나도 반도체고, 그럼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수급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쪽 최근에 쉬고 있는데 그냥 쉬고 있는 거지 어차피 다시 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파라다이스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된다. 그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요 시총 상위 쪽을. 코스닥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올 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양극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뭐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모두 이제 뭐 모멘텀이 살아있고 2025년에 모두 1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염호를 이제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이 좀 용이하다, 탈중국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뭐 심텍이나 이런 반도체 쪽, 심텍 기판 쪽을 그럼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판 쪽 한번 보실 수 있고, 파라다이스 쪽은 제가 리오프닝이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카지노였습니다. 그동안 뭐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리오프닝 되면 저는 카지노가 제일 기대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여행 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카지노 쪽을 가장 뭐 유망하게 본다라는 거. 근데 기관들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위권에서 그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한 80억 가까이, 아니 80억 가까이 매수했죠. 이 정도를 매수했는데 양호한 흐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치 쪽에서 VOD 서비스 종료하고 화질 제한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연말 뭐 다가오면서 한번 수익 청산을 했는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금 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시젠, 여러분들이 시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젠, SD바이오센서가 작년에도 M&A 성공을 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죠. 바이오주가 작년에 M&A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한 이유가 뭐예요? 환율. 아니 바이오 기업 이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려면은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인수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시젠이 이런 환율이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슬슬 이제 알아보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율이 조금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은 뭐 1,100원대 요 정도만 내려와도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1,200원대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기존에 비하면 1,400원 넘는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는 슬슬 시젠도 M&A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거. 거기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면 시젠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던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려 있었죠. 그러면은 16만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이 구간을 트랩으로 여기고 한 20만원 위쪽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오고, 주총하면 올해 뭐 나오겠어요? 3, 4합병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쪽. 그리고 HLB 올해 NDA 들어가야겠죠. 최근에 바닥부터 살짝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34,000원 회복되면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맥클론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장이 좀 어려울 때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카티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모았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12,000원 구간만 내려오면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차라리 12,000원 구간 이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처럼요. 이탈했다 회복하면은 오히려 좀 신뢰감이 높았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봉을 세워주면서 거래량을 붙여주던가 아니면 차라리 12,000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카티치로제 쪽도 뭐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워낙 뭐 많이 밀려 있었고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블랙핑크가 뭐 재계약을 안 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 같은 경우 YG는 좀 저점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종목은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종목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각 이슈가 있죠. 최근에 그 뭐 카카오 쪽에서 이제 중동발 자금을 좀 장착했죠. 카카오 엔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쪽에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CJ하고 경쟁하다 CJ 밀린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장착한다라고 하면 SM 쪽도 뭐 양쪽을 놓고 다시 한번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CJ랑 기울어서 뭐 사실상 계약 단계까지 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카카오랑 뭐 저울질 해볼 수도 있는 단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 근데 M&A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한 2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있었고, 그래서 M&A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2021년부터 해서 많이 올라오고 위에서 잘 유지됐는데, 그러면 한번 분출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쪽을 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CJ나 카카오나 양쪽 모두 SM을 인수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JNM 같은 경우가 이렇게 콘텐츠 쪽으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레몽레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기대감으로 해서 뭐 살짝 올라왔다 쉬다가 역시 흥행에 성공해서 날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재벌집 막내 아들 시작하기 전보다도 낮은 주가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요거는 좀 너무나도 저평가가 아니냐. 에이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우영우 때 이렇게 뭐 바닥 찍고 탁 치고 올라왔었는데 뭐 그 전 주가를 뭐 대부분 내준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적으로 밀어내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25,000원 구간 넘어가게 된다라면 에이스토리도 힘을 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4만 원 이상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4만 원을 넘어가면 거의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뭐 거의 최악이죠. 이거 8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8만원 실제로 넘어갔었죠, 이 종목은. 그래서 85,000원까지 순식간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2만원대를 찍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이 6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8만원 다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는 10만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구간에서 멀티플렉스, 이 메가박스 이 영화 사업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60% 이상은 복구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뭐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아바타2가 뭐 그냥 볼만했다 정도였는데, 슬램덩크는 또 추억을 회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재밌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영화 대작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테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영화 사업 부분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좋다 보니까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가 공동 제작사고 송중기 씨의 소속사의 하이짐 스튜디오의 이 지분도 60%나 자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그리고 수리남 때는 아예 반응도 안 했었죠,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묵혀놓은 호재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협상력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연이은 이제 이런 그 히트 작품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협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콘텐트리 중앙은 뭐 앞으로도 올해도 유망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뭐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행주나 이런 부분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행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좀 뭐 종목이 좀 작아서 그러지 재밌는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두 투어나 저는 참 좋은 여행이 꽤 괜찮다고 보는데,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코로나 때 모든 여행사가 직원도 줄이고 막 축소를 할 때 뭐 제한적으로만 축소했고, 참 좋은 여행이 리오프닝 우리나라 되자마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2위권을 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뭐 여행사 중에서 참 좋은 여행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유심히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도 업종은 역시나 뭐 2차 전지 쪽은 역시나 갈 것 같고, 그리고 방산 쪽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뭐 지금 유럽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은 뭐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평가라기보다는 성장성을 좀 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요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적어도 32,000원 정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요 구간을 넘어간다라면 또 한번 새로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방산주도 좀 기대감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쪽 보시고 원전 같은 경우는 우간다 쪽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쪽으로도 진출하고 저기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고 중동도 진출하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밀려있던 종목들이 살짝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원래 대장주였는데 이게 쉬고 있다가 이제 쓱 올라오면서 7,000원 회복 시도 노리고 있고요. 오늘 갭 상승 나오고 유지되지 못했는데 7,000원 회복 시도한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해가지고 강력한 모습으로 대장으로 등극했던 게 G2파워가 있었죠. G2파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급등한 다음에 뭐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8,000원 구간 회복되고 그러면 만원 구간 돌파한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게요. 이 종목은 만원 넘어가면 한번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종목들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보성파워텍, 뭐 우리기술, 오리오비텍 뭐 많죠.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뭐 해제하는 구간까지 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꾸준히 지수 상승률 이상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올해 초에 뭐 처음에는 좀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는 토끼띠의 해죠. 그만큼 지수도 한번 웅크렸다가 점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올해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짝수회보다는 홀수회가 좋은 경우가 많죠. 짝수회 살짝 쉬고 홀수회 점프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홀수회를 맞이하고 토끼띠회를 맞이한 만큼 여러분들 올해는 좀 더 활기차고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꼭 참여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리 선반영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라이선스 아웃 뭐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기업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볼만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바이오주들도 함께 쓱 이제 CES 때 잠깐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기술주들처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바이오주들에 살짝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순환매 정도 노리는 정도만 보시고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바이오만 보는 거는 뭐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수급이 쏠리는 쪽 그리고 연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하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은 그래도 좀 올해는 작년에 눌렸던 만큼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참 해피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좀 어려웠던 뭐 저희도 좀 뭐 쉽지 않은 해였는데 어려웠던 만큼 이제 고진감래라고 하죠. 이 고생 끝에 올해는 크게 좀 낙으로 펼치고 이 폭풍 같은 이 빙하 속 끝에 한파 끝에 또 매화향이 퍼지듯이 이렇게 올해는 향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